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올라가죠. 그런데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놓고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즉슨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덩어리가 시총이 더 크다라는 걸 뜻하고요. 오르는 종목들의 탄력이 더 좋다라는 걸 뜻하겠죠. 이런 날 올라가는 종목에 내 종목이 들어있지 않으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포트 정비가 다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추석을 빼고 놓고 본다면 9월 증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10월은 증시에서 가장 위험한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위험한 달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10월 빼고 모든 달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증시는 늘 위험하다라는 게 되겠죠. 이 말을 읽으면서 피식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매일이 위험한 것 같고요. 또 동전의 양면처럼 매일 그 위험 속에 기회는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또 어떤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지수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서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간다. 라는 즉슨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좀 실어볼 수가 있겠죠. 제 계좌를 한번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야겠죠. 어제보단 나아졌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큰 개선을 나타내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주면서 그래도 손실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1% 정도 손실입니다. 13,500원. 와우, 10만 원 넘어갔던 손실 금액을 팍팍 줄여나가고 있네요. 어제 매수했던 메지온, 어제도 저점에서 잘 샀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탄력을 보여주면서 한 2.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모신 소재, 제가 갑툭튀로 샀었던 종목이죠. 8% 손실 구간이고요. 신대양재지가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다는 점. 비중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낙폭이 확대되면서 금액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죠. 와이솔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일단 포트 들여다봤고요. 오늘 포트 외에도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채팅창에 콕 집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메지온을 샀고 녹십자셀 그리고 DNC 미디어, FNF를 사지 않았는데 박민영의 안산 종목 또 급등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녹십자셀이 20% 주가 급등으로 내달리고 있네요. 권홍섭 대리님 오늘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거봐 막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 하실 얘기 많으시죠? 아니요, 딱히 그냥 포인트가 좋았을 뿐이지 어느 여러모로 우리 포트에 편입됐다면은 좀 그 포트폴리오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선적으로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죠. 금감원의 그 회계 기준에 대한 기준이 나왔는데 여기에 골자가 뭐냐면 임상 3상, 그냥 신약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1상부터 자산을 인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가장 큰 데가 차바이오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바이오텍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체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승 여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는 이제 녹십자셀의 투자 포인트는 새롭게 그 이뮨셀 LC에 대한 미국 FDA에 대한 허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십자셀이 현재 지금 72,000원이 원래 전고점입니다. 근데 거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8만 원 정도 그리고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 감매수 구간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99,000원 교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든 뭐 그날 이제 어저께 해가지고 참 그 타이밍을 잘 맞췄는데 일단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오늘 한 32만 주 오전에만 나온 상황입니다. 오후까지 돼버린다면 한 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16,400원 돌파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한 17,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조정을 줄 때 한 2주 정도 조정을 한다고 가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매수 타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 정도 올라가고 있는 DNC 미디어 가파님께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어제 DNC를 샀었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일단 뭐 어제보다 나아진 포트고요. 제 종목도 수익이 나고 있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신 소재 와이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어제부터 에코마케팅 얘기가 자꾸 올라와서 점검을 해봤더니 박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종목이에요. 오늘 1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 일단 에코마케팅 얘기도 살짝만 짚어주시고요. 메지온 저희 어제 샀는데 수익 나서 좋아했는데 녹십자세 수익 때문에 오늘 살짝 묻힌 감이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뭐 사실 키 맞추기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메지온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고 그 부분이 이제 어제 투자 포인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는데 메지온은 혼자 좀 많이 올랐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조정 없이 올라가서 조금 뭐 다 같이 좋을 때 상승 탄력이 조금 뭐 둔화될 수도 있고 어제 금감원에서 회계 관련된 규정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긍정적이다. 메지온도 그렇거든요. 이쪽에도 사실 영향을 받아요. 임상 3상은 네. 자산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들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어요. 사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기존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 키 맞추기가 아니라 펀더멘트 뭐 이렇게 그 앞으로 생길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에코마케팅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어제 그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좀 이제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업 구조가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광고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노션 이런 쪽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포인트가 좀 넘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12,500원 이거 넘어섰으니까 사실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좀 사실 추세는 조금 지속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고점 돌파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레벨업 되고 있네라고 하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로 가파님이 수익 나셨다 그러고요. 가파님이 참 잘 사셨네요. DNC 미디어도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뭐 제가 놓쳤지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수익 나면 그 또한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뭐 그런 종목들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제 제약바이오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이야기들을 나누고 오늘장 제약바이오가 또 분위기를 타면서 뭐 다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좀 타이밍은 그래도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또 두 남자의 종목, 오늘의 종목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박 차장님은 오늘 현대리바트, 한세실업 그리고 권 대리님은 케어랩스, 서부 T&D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엠코르셋 이런 코나이 4글자짜리 종목이 오늘 케어랩스도 있고 한세시럽도 있네요. 뭐 아무튼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부터 가볼까요? 케어랩스 올해 상장을 했던 나름의 올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올해 한 네. 3월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3월 정도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이제 9월 정도 되니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약간 좀 추세가 상승 전환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뷰티케어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는 이제 굿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국내 최대 의료정보 플랫폼이자 병원 찾기 모바일 앱 1위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 병원, 약국 위치를 알려주고 그와 동시에 후기라든지 뭐 좋은 점들 이런 부분들을 후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증상별 병원 찾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다양한 병원 그리고 약국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뷰티케어 플랫폼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요. 뭐 성형, 미용 관련된 후기들을 공유하는 가장 활성화된 모바일 뷰티 앱으로서 이것도 역시 1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경험담을 가감없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여성분들 유저 수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굿닥보다는 연평균 이용자 수가 좀 적지만 한 16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가 더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가입자 수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수익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마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약에 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 뭐 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책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의 마진을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을 하는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고점인 37,000원 정도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야 이평선이 만들어지면서 가고 있지만 위에 이제 120일선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 한 39,000원, 4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신규 상장된 종목은 만약에 올라간다면 6개월 내지 1년에 올라가지만 반대로 만약에 지수가 꺾이거나 그리고 이렇게 조정 국면에 나오게 된다면 6개월 정도는 쉬어간다는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6개월 조정이 끝났고 물론 한번 이제 바로 상승할 수 있지만 조정을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31,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 밑하단 저점을 뚫는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가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월에 상장할 때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그때 브리핑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굿닥, 바비톡. 굿닥 같은 경우는 한번 정말 써봤어요. 주말에 병원에 가려고 문 연 곳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저희 집 기준으로 지도를 쫙 해갖고 문 연 곳이 따다닥 뜨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약국까지 문 연 곳 함께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공모가 2만 원이었고 주가가 초에 상장하자마자 6만 원 이상까지 올랐다가 오랜 시간 떨어졌었던 종목입니다. 31,000원까지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 가능하다라고 케어랩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 사장님께서는 케어랩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좋아요. 사실 인생을 살 때 이제 몇몇 아는 사람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병원. 법조계,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의료계. 사실 뭐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대구에서는 의사분들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유명하신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서울 올라와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럴 때 굉장히 그런 것들, 그런 가려운 곳을 이제 긁어주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꽤 길게 받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지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아르미님께서 공인중개사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맞아요. 너무 좋죠. 제 친구도 아는 공인중개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가 막 수익 났다고 막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네. 케어랩스 나쁘지 않아요. 스마트 CRM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병원에 가면 우리가 환자 진료 내역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결산이나 수익 같은 것을 관리해주는 플랫폼 혹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케어랩스 오늘 2% 정도 올라가네요. 최근 3일 분위기가 참 좋은 이 종목입니다. 케어랩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 중에 한세실업 먼저 가도 될까요, 차장님? 네. 네, 짚어주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OEM의 대표적인 영업무역과 함께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별로 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이요. 영업이익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았었고 미국의 소비 경기가 뭐 지금은 막 미국 성장률도 높고 소비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류업체들이 한번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존에는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었는데 많이 쌓아놓고 파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고를 그렇게 쌓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하향 곡선을 그렸고요. 그런데 미국 경기 굉장히 좋잖아요. 미국 경기 좋은데 계속 이제 재고를 안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가 잘 된다라는 것은 OEM 업체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비용 측면에서 조금 절감되는 효과들이 나올 겁니다. 베트남의 공장을 이제 뭐 업체들은 사실 중국에서 지금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의류나 이런 쪽은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중국의 공장이 있으면 지금 중국이랑 무역전쟁, 미국이랑 무역전쟁 싸우고 있잖아요.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 베트남은 그런데 영향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원가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 기존에는 이제 뭐 갭이라든지 이런 쪽에 미국 바이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많이 돌리면서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바닥 찍었고요. 바닥 찍었고 물론 이제 23,000원 여기서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라인 24,000원이면 지금 주당 한 3,000원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보시는 건데요. 한세실업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고 꽤나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권주임님, 네. 관심 있으셔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그 패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트남 공장에 대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차트 흐름상으로도 추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그 8월 14일부터 저점을 확인하고 우상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급 동향을 보자면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이 뭐 60만 주 가까이 샀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30만 주 정도 샀는데 이런 그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유의미한 그 수급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4분기가 아마 패션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의류 업체들도 거기에 3분기에 대한 그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세실업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션 종목은 그간 박 차장님께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차장님 혹시 한섬은 어떠세요? 한섬은 오늘 2% 정도 올라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섬 쪽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옷 브랜드가 예쁜 게 많아서. 그런데 대중적으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아울렛에서 세일하고 이럴 때 제가 와이프랑 약속을 했어요. 어떤 거요? 와이프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제가 타임 정장을 한번 사주겠다. 이야, 비싼데. 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약속을 해서 살 정도의 가격이다. 가격이다. 맞아. 사실 지금 브랜드가 물론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거 비싼데 뭐 이게 이제 유행이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잘 되는 게 뭐예요? SPA 브랜드 이런 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경기가 지금 좋다고 하는 경기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돈을 많이 번다 뿐이지 소상공인들 안 굉장히 좋아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200~300만 원짜리 옷을 막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백화점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해요. 백화점에서 의류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긍정적인 신호긴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 가서 뭐 200만 원짜리 옷? 아 이거 한번 사봐야지.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G 패션이나 뭐 LF라든지 한섬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 있는 의류 업체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뭐 화랑이 되면 좋아지겠죠. 뭐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네. 확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소득이 막 크게 늘고 이러면 가서 타임아웃 쓱쓱 사겠죠. 그럼 그때 되면 한섬 주가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선뜻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시스템도 비싸게 느껴지고요. 좋습니다. 종목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권홍섭 대리님의 다음 종목이 서부 T&D. 박 차장님이 한번 가지고 두 번인가 가지고 나오셨고 네. 권 대리님께서도 이번이 두 번째신 것 같아요. 네, 세 맞습니다. 번째인가? 네, 아무튼. 뭐 이제 지금 현재 올라오는 차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 한 4주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서부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쇼핑몰과 호텔 그리고 물류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디벨로퍼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내 최대 규모의 그 호텔 드래곤 시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호캉스족들이나 아니면은 투숙객들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도 지난 4월 30만 명에서 올해 7월에는 40만 명으로 10만 명 정도 증가하는 수준을 봤을 때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인천 스퀘어 원의 경우에는 한 연간 매출의 3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억 원 수준의 유지를 전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간 그 드래곤 시티의 투숙률이 지금 조금 초창기에는 좋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1분기부터 20% 중반, 2분기에는 30%, 3분기에는 40%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19년에는 투숙률이 한 70%까지 올라간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그 브랜드 인지도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객실률에 대한 상승 여부가 관건이지만 아무래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부천 신정동 부지에 지금 다시 한번 트럭 터미널 복합몰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3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개발이 된다면은 장부가 가치도 변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상 121선을 돌파하면서 그런 이후에 21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좀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1선 깨고 121선을 온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정도까지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그 수급을 보자면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최근에 돌아서면서 연기금에 대한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조금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부 T&D 저희 투자 포인트 지속적으로 이 두 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장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투숙률이 올라갈 것이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 호캉스 얘기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서부 T&D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오늘 확인을 더 짚어주셨네요. 서부 T&D 참 안 담았어요, 박 차장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두 참 분이 안 그렇게 담았어요. 참 안 담았어요, 네. 맞아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때 다른 종목들이 더 마음에 들었겠죠. 그죠? 서부 T&D 어떠세요? 박 차장님도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뭐 살짝 조정도 받았고 추석 연휴가 좀 짧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추석 때 놀러 가시는 분 좀 있지 않을까요? 추석 때 누가 놀러를 갑니까? 추석 때는 시골에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고향 잘 안 가고 놀러 가시는 네, 분들도 다들 있고 많이들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연휴에 이제 뭐 호캉스 즐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중추절이잖아요.
중추절 거기에 대해서 또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 타이밍이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WTND.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된다면 하면서 자꾸 이렇게 종목이 귀가 팔락거릴 때마다 5종목을 쳐다보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종목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박 사장님의 오늘 첫 번째 종목이 현대리바트였는데 제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 한세실업을 먼저 질문드렸죠. 현대리바트도 두 번째인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인데요.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제가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2등만. 저도 못 해봤어요. 2등을 하셨죠. 2등만 했는데 저희 반 1등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제목 없었으면 참 그럴 텐데 뭐 공포 영화 그런 것도 있잖아요. 1등, 2등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비 오는데. 네. 현대리바트가 지금 이쪽 가구나 이런 쪽에 1등이 뭐죠? 이케아 말고 글로벌 1등 말고 우리나라에서. 한샘. 그렇죠. 한샘이 지금 주가가 엉망진창이에요. 실적도 안 좋고요. 그러면 어디가 좋아 지금?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이. 현대리바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도 질문에 밑에서 지금, 현대리바트가 네. 굉장히 잘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리바트가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인수를 하면서요. 좀 키워주겠다.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인수되고 나서 주가도 한번 확 이제 분출을 했었고 현대 쪽에서요. 현대 H&S 이런 거 막 M&A 하면서 밀어주면서요. 현대리바트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적만 먼저 한번 딱 이제 보고 시작을 하죠. 보시면요. 한샘이에요. 요거 HTS 한번 보여주시면 한샘의 성장성 지표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렇죠? 역성장하죠. 매출 네. 줄었죠. 이익도 60% 줄었습니다. 반면에 현대리바트는요. 물론 이제 사이즈 비교 자체는 안 돼요. 사이즈 비교 자체는 안 되는데 성장성 지표가 꺾였나요? 아니에요. 성장성 지표 그대로 유지를 잘 해가고 있고 작년에 매출, 올해 상반기에 매출 75%, 영업이익 20% 늘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한샘에 지금 조금 이 주춤하는 사이에 현대리바트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룹에서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그룹에서 현대 H&S 이런 거 합병시켜주고 있고요. 지금 하나 LNC랑 합병하느냐 마느냐 이런 루머들도 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합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 인테리어 하면 뭐였어요? 한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케아 아니면 한샘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요. 한샘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도 다 장악을 했었고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가면 다 한샘이에요. 그 대안이 없습니다. 다 한샘.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다 그냥 한샘 그쪽을 써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리바트에서 인력 채용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하면서 B2C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을 많이 좀 섭외를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들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출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B2B는 돈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B2C는 돈이 좀 돼요. 사실 업자들을 등쳐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건설업계 이런데 B2B로 들어가는 건 마진이 굉장히 박한데 개인들은 모르니까 이게 자재가 얼마인지 알게 뭐예요. 속상하다.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익도 많이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3분기에도 아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계속 이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뭐 부동산 이게 부양을 한다, 가격 잡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아파트 많이 지으면 거기에 가구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이제 어닝 시즌이 곧 도래하는데 실적이 좋은 뭐 종목 중에 하나로 괜찮을 것 같아서요. 현대리바트를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저도 친한 언니가 본인이 결혼할 때는 한샘으로 온통 집을 꾸몄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현대리바트에서 또 물건을 다 사다가 이렇게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한샘보다 요즘 좀 나은 것 같아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서 그런가? 저는 아직 거실에 온통 한샘이거든요.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윌리엄 소노마라는 이제 북미 인테리어 1위 업체예요. 여기 독점적 제휴를 맺어서 백화점에 가보시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인테리어 가구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현대백화점이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런 것들 좀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권 대리님, 예. 저희야 뭐 저도 박 차장님도 다 이제 요즘에 뭐 시집장가 다 가서 집 꾸미고 이럴 그건 없는데 권 대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겠죠. 언젠가 하시겠죠. 예, 언젠간 네, 하겠죠. 그럼 그때 난 한생 갈 거야, 현대리마트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이거 한번 고민하신다면. 오늘 들어보니까 현대리마트가 더 끌리네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샘이 그간 계속적으로 아니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와이프한테 맡겨야지. 정답이십니다. 그러네요. 이거 제가 권 대리님께 여쭤봤. 그러면 현대리마트에 대한 주가 분석은요? 네, 뭐 일단 외형적 성장이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난해 한 8,800억 정도에서 올해 컨센서스는 한 1조 4,500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기관 수급도 또한 괜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서부 T&D 작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던데 그건 괜찮은 건지라고 햄초보님이 또 서부 T&D에 대한 질문이 와 있거든요. 권 대리님 살짝 코멘트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호텔을 또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숙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자폭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외형적 성장이 바탕으로 해서 커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간 계속적으로 서부 트럭 터미널 사업을 영위했던 부분에서 이제 호텔 운영과 그리고 복합몰 운영 이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일단 적자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페널티가 있지만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페널티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부터는 아마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드래곤 시티의 투숙률이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조금 그 재무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들을 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박 차장님, 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또 네이버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140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네이버가 저는 뭐 이 주식이라는 게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산분리 완화가 되면 사실 카카오가 좋을 거예요. 그쵸? 카카오뱅크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되는 거는 네이버를 또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카카오만큼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네이버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아마존 이런 거 막 규제하고 그래. 트럼프랑 이제 사이도 안 그 좋고. 사이가 안 좋은 막 규제하잖아요. 네이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댓글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핀테크나 이런 게 발전한다라고 보면요. 네이버가 저는 물론 이제 카카오도 좋지만 카카오 저희 회사랑 그러면 안 되는데 카카오도 엄청 좋지만 네이버도 그 못지않게 성장을 할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I의 인력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어디에 쓰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데 뭐 그런 데도 쓰지만 아마 핀테크 이런 쪽에도 굉장히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라인페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그렇죠. 뭐 일본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여기에 주가가 머물러 있을 회사는 아닌데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탑픽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그 인터넷 자차 산업 관련된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께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여쭤봤고요.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있는데 뺄 종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네요. 삼성전자 매주윤을 제쳐놓고 남은 세 종목 내에서 와이솔은 소필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싣고 있기 때문에 좀 두고 가고 싶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2차 전지주가 사고 싶어요 하면서 홀랑 담아버렸었죠. 가기 전에 박 사장님이 얘기할 때는 사지 않았다가 많이 올라왔을 때 냉큼 담았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를 포트에서 제외를 할까 생각도 드는데요. 박 사장님은 어떨까요? 권주님께서는 그동안 코신이나 삼성전자 팔자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박 사장님께 질문 좀 드려봅니다. 팔아야 한다면? 팔아야 한다면 저는 신대양제지. 어제 신대양제지 뭐 추가로 더 사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팔아야 한다면. 팔아야 한다면? 제일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사실 좀 지켜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을 이제 지켜야, 그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많이 빠진 거를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신대양제지는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네. 보고 있긴 해요. 근데 꼭 내가 이걸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칙상 코스모 신소가 더 좋다? 신대양제지가 더 좋다? 이거 사실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올라가는 게 좋은 종목이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빠진 종목이 나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팔아야 된다면 신대양제지. 너무 어렵다. 건대리님. 네. 건대리님은요? 예, 저는 뭐 삼성전자, 와이솔, 코스모 신소재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제 포트 꼴 보기 싫다 뭐 이러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와이솔은 조금 한 18,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18,000원 터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좋지만 일단 그 지금 상승하는 섹터를 좀 보면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와이솔 뭐 이런 것들을 좀 접어두고 좀 가는 종목으로 좀 포트를 편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웃으시죠? 저도 웃고는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를 받으니까 방송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빵글빵글 웃는데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서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되는 순간에. 울면 시청률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진작에 울 뻔했죠. 여러 번 했죠. 제가 얼마나 오열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고민됩니다. 채팅창의 의견들은 또 다들 달라요. 삼전 매도 한 표, 신대양제지 한 표, 코신 한 표. 고민스럽네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 매도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 잡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제가 한번 기회를 잡고 오늘은 코신을 매도할게요. 또 두 분의 이야기는 안 들었죠, 제가? 두 분은 분명 또 그럴 거면 왜 물어봤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24,800원에 손절 처리했습니다. 포트 내에서 없어졌고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나서가 문제겠죠. 저는 사실 오늘 코신을 팔고 신대양제지를 추매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요. 박 사장님, 신대양제지를 팔아라니까 저 또 혼란이 오네요. 그냥 그게 원칙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신대양제지 좋아요. 지금 볼까요? 봐주세요. 수급 보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들도 계속 사고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지만 제 과거에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이때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네. 기관도 계속 사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이거 그러면 왜 빠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입 데이터가 안 좋았다고. 그런데 그게 일시적일 거라고. 3분기 실적 나오면 아마 다시 주가 되돌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마음 먹은 김에 신대양제지 저 추매하겠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5주. 88,200원에 5주. 네, 추가 매수가 됐네요. 그리고 이 종목 사고 싶어요. 케어랩스. 그래서
이 종목도 슬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서 포트에 담아가고자 합니다. 34,400원. 한번 급등을 노리고 케어랩스 넣었습니다. 급등해서 우리 엠코르셋이나 코나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개장전 동시효과에서도 이 종목이 한 번씩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케어랩스 상장할 때 봤던 종목이네 하면서 눈여겨보고는 있었는데 포트에 좀 넣어봤고요. 신대양재지는 박 사장님이 어제 해주셨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추이를 놓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케어랩스 가격 라인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까요? 권 대리님. 네, 우선 뭐 지금 방송 시간에만 해도 2% 급등을 했네요. 우선적으로 이제 가격 라인은 이제 정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이제 4만 원 정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전 고점이 한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사실 5만 원까지는 너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4만 4천 원 정도 라인까지만 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적절히 포인트를 잡으면서 4만 4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저점이 2만 7천 원 깨지 않는다면 3만 1천 원까지는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랩스 오늘 포트 변화가 조금 많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아프지만 보냈고요. 그 아이를 보내고 대신 신대양재지와 케어랩스를 담았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포트 내에서 선전을 해줘서 일단 손실을 많이 줄여 나가곤 있습니다. 신대양재지와 와이솔 탄력을 저희 기대하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또 30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이어지는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홍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